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성네오텍을 보겠습니다. 한성네오텍. 대표님, 한성네오텍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야, 즉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시야를 먼저 볼게요. 넓혀가지고요.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차트가 요게 왼쪽 위 요게 월봉이에요. 그럼 대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주가는 버거웠는지 22,500원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때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18년 때 다시 한번 올라갔다 안착을 못하고 그죠? 다시 미끄러지면서 2,500원, 2,500원, 2,500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죠. 걸리죠.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고가가 고점이 낮은 대추세에 걸렸어요. 그럼 그 모습이 주봉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걸린 것은 이 레벨을 하나 더 높이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주가에 힘이 있어야 되고 안착돼야 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00원과 2,500원 사이가 굉장히 두툼한 저항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저항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향후 한송네오텍은 2,000원 일단 안착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다시 2,500원 돌파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주가의 흐름의 위치가 가시화가 2,000원과 2,500원을 넘어서야 장기 추세로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잔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 진입을 하거나 지금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2,000원과 2,500원을 향후 넘어서 안착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하는 게 낫겠죠. 조심하는 게. 왜냐하면 이 벽이 2,000원과 2,500원의 벽이 워낙 두툼하다는 거죠. 이 벽이 엄청나게 두툼하다는 거죠. 그 벽은 여기에서 나타나요. 월봉, 그 다음에 주봉에서 나타나죠. 그 향후 주가는 향후 주가는 이렇게 2,000원과 2,500원을 안착해야지만 되죠. 안착해야지만 주가가 바로 탄력 있게 전고점인 3,700원 한번 넘어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드림은 뭔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딪혔기 때문에 그죠? 흐름 속에서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최근에 1,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10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그 10월, 11월 달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오다가 이제 12월 들어와서 주가가 천천히 높이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놨는데 대추세 저항이 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00원을 지지하면 단기적 접근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한송네오텔을 매매해서 들어간다면 1,790원이니까 1,500원대를 보게 되면 한 300원 정도 리스크를 띄고 들어가면 한 17, 18% 정도는 손실을 각오해야 되겠죠. 기준가에서 그죠? 기준가에서 그런 점이 좀 이렇게 차트 분석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만 가지고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볼게요. 한송네오텔 보게 되면 코스닥의 벤처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죠? 소형주입니다. 제조,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951억인데 오늘 한 9%, 8%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000억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1,000억 정도.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송네오텍.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 마스크 장력 설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재무정보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4, 4분기 127억 괜찮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47억, 98억, 24억. 매출액 구조가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초 약간 더 퀘스천, 불안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매출 구조와
흐름 속에서 보면. 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620억, 그 다음에 383억, 215억, 194억. 뭔가 계속 처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매출액 좀 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이 좀 늘어가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지면 소위 말해서 남겨 먹는 장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회사는 이윤 추구의 극대화가 어느 기업인도 가장 목적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은 조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기본적 내용이라고 하죠. 기본적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인데, 여기 뭐 현금 흐름,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다 따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매출액 구조와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상계순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두 번째, 현재는 이러한데 이것을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있다. 모멘텀. 그게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한성네오티 미국 에노빅스와 AR기기용 2차 전지 부품 공급한다는 MOU 체결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업무 협약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급등세 배경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뭐 2차 메타버스 2차 전지 부품 시장 공략의 강세다. 요즘에 이런 거는 뭐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아주 뭐 양해각서라고 하죠. 아니 뭐라 그럴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러나 이제 신용문에서는 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실적을 가시화시키는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은 있으나 안착을 못하고 대추세 걸렸다 그런 거죠. 그러면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그 부분에 좋게 본 부분 치고 나갔다 보면 1,500원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도 1,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당분간 이 주가는 약간 흔들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2,000원과 2,500원 사이는 대저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주가가 현재 상황에서는 갇혀있는 느낌이 들죠. 갇혀있다. 여기랑 좀 갇혀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주가는 한 번쯤 이렇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벗어난다면 그죠? 벗어난다면 한번 주가의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는 저항도 있고 지지가 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 첫 번째,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퀘스천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라면 세모와 X쯤이 되겠죠. 그래서 별로다. 별로다. 두 번째, 이거를 뒷받침하는 모멘텀이 있는지 봤더니 모멘텀 재료나 내용 있는지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다. 동그라미 세모 X라면 세모 동그라미 좀 수준은 하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하는 것 우선적으로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고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방법, 기술적 분석이죠. 그걸 봤더니 1,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2,000원과 2,500원 사이 두툼한 저항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500원 기준으로 단기 접근은 가능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1,500원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사람도 1,500원을 생각한다면, 중요하겠죠. 중요한 기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아직 기본적 실적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 신규 진입은 한다면 1,500원 기준으로 하겠지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아직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적인 측면에서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지지한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게 낫겠죠. 평상시 한 달에 들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1,500원 기준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2,000원과 2,500원을 뚫고 안착이 돼야 되는 이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1,500원 가까울 때 좀 해볼까? 아니면 2,500원을 넘어가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 즉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지를 확인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 개인적으로 하을래 그러면 그렇게 줄여서 하겠다는 거고 하더라도 2,000원과 2,000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싸게 잡아서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그러면 손절을 짧게 잡고 해볼 만은 하겠죠. 그러나 비중은 좀 줄여서 하자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1,500원, 2,000원과 2,500원 사이
2,000원과 2,500원 사이 이렇게 기준 잡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